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쳐주셔서 긴장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사고, 네, 제가 지금 외대부고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들 중3이 이런 것들을 더 갖췄으면 좋겠다 하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주셔서 긴장이 돼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사실 세 개 있는데요. 시즌 소개는 거의 없고, 그냥 정말 단어, 문법, 독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일단 전사고가 주제라고 해서 제가 또 외대부고 담당하고 있고 해서 전사고 특히 사실 외대부고에 맞춰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대원외고랑 한영외고 해서 그 결국에 이제 잘하는 아이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로 포커스를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시즌 1이자 저희가 여름에 이런 거를 목표로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봤는데요. 시즌 1부터는 이제 예비 고일이 됐죠. 요즘 시험 보느라 아이들 엄청 바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시험이 원하는 방향을 이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동안 영어를 잘했다, 뭐 똑똑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시험 몇 점을 우리가 받게 할 건가,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옆에 아이들도 잘하는데 이제 이런 세계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단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콴다에 와서 1년 동안 아이들 하면서 단어에서 좀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가 조금은 제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저런 걸. 근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건 결과적으로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시간을 더 썼더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저희 반에 되게 많은 아이들이 결국에 시간을 더 썼더니 된다. 뭐 어원이라던가 뭐라던가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생각보다 시간을 안 썼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데도 생각보다는 좀 안 썼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 자체를 확 늘려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이제 오늘 강조를 많이 드릴 건데 첫 번째 뜻으로 이제 대강 외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사고랑 외고에서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네가 강사라면 내지는 이제 교사라면 이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시험 내겠는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되게 착해요. 다 100점 맞게 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틀리게 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마음으로 다 틀리게 내라. 그럼 어떻게 낼래? 그러면 1번 뜻 낼래? 절대 안 낸다고 하죠. 그래서 1번 뜻을 내지 않거든요. 학교가 어려울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반이어, 파생어, 혼동어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피해 다녔을 건데 이제는 진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을 해야 할 테고요. 문법은 사실 이번 여름이 문법을 마스터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글로리아 쌤이랑 이제 저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10회 수업 한 회도 정말 빼지 않고 들으면 그 고등학교 내내 볼 수 있는 문법책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문법책을 진짜 우리의 문법책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책 겨울 미리 말씀드리면 시즌2가 되게 되면 문법책의 설명도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정법 하면 이제 한쪽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번에 문법책 보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문법책이 분명히 고등학교 때 필요할 것이고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 그리고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도 계속 그 개념서를 자꾸 꺼내본다고 하거든요, 시험 때. 그래서 그런 개념서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문법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 기출, 그래서 실전, 이 대치권의 고등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시험이 원하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넘버가 나왔다. 그럼 이거 스위치 문제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반응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2월까지 훈련을 하겠죠. 서술형 대비는 아직 본격적인 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틀을 잡는 거예요. 서술형이라는 게 그냥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던틀 같은 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이들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자꾸 서술형 실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틀을 잡는 게 이번 여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에서 뭐 도치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개념을 잡아서 차차차차 겨울이 될수록 저희가 서술형에 더 중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이번 여름에 강조드릴 부분이고,
독해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글을 읽고 재밌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고등에서 원하는 유형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요약문이라던가 내용 일치라던가 내용 일치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일반고도 그렇지만 전사고 같은 경우도 선지를 이제 10개 이상 준 다음에 거기서 개수 고르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전사고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해석, 그다음에 그런 거에 이제 좀 떨지 않는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 기출을 이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의외로 저는 사실은 우리 영어 잘하지만 정확한 문장 해석을 지금 이 시기부터 사실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어요. 고3 수능이 막 이제 한 문장이 5줄 정도 되는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수많은 절들이 나올 때 여기서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묶어 볼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뭐 이건 수식어고 이거 약간 부사 의미 없고 이게 딱 중요하고 여기 막 이렇게 병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문장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원한다면 찾을 수는 있는지 그런 실력들 좀 네,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어휘 그다음에 독해 네, 그리고 문법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사고랑 외고에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어휘하고 독해가 중요하죠. 어휘 같은 경우는 정말 문맥상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블라이드라는 단어를 보면 쾌활한이라는 게 이제 1번 뜻이에요. 그러면 쾌활한, 뭐 태평한, 무관심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답,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번째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 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저희 학생이 틀려왔습니다. 틀려왔어요. 저의 부족함으로 이제 틀린 문제인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들어가도 이런 거 이제 1번 뜻만 외워가서는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모욕 그러면은 약간 이상하지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어를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다라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사실은 틀린다는 것. 그리고 저희 학생도 이제 제 학생도 틀렸지만 다른 친구들도 사실 단어에서 꽤 많이 틀렸습니다. 외대부고는 단어책 반권이 시험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나오니까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자면.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라 해놓고 하나도 안 내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틀리는 건 아니고 양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면 놓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많은 양을 해놔야 이것도 이제 단어를 이 단어 다 새로 보면 안 되잖아요. 처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양의 단어를 일단 알고 가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외고나 전사고만이 아니라 학교가 어려울수록 조금 더 이제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나오겠죠. 1번 뜻 아니고 2번, 3번. 그리고 학교가 조금 쉽다고 할수록 조금 이제 무난하게 나오지만 사실 유형들은 일반고나 전사고나 뭐 많이 비슷합니다. 이 유의어 반의어 관계 다 나오고요. 특히 외고랑 전사고는 이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말 아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 뜻만 대충 외운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요. 대원 외고 작년 올해 거 그냥 냈는데 어려워서 낸 거 아니고요. 그냥 아주 무난하다. 그래서 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던가 쭉 읽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서답형으로 본문에 없는 단어를 추론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머릿속에 많은 단어가 있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어휘가 이제 뉘앙스나 정확도가 되게 중요한데 한영외고예요. 사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한영외고 2학년 문제인데요. 이 단어 문제를 하나 풀 때 여기를 읽고 거기에 이제 정의가 바르게 됐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어려운 문제는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완전 시간 끌기 문제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를 아는 거는 물론이고 이거를 빠르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고 가야겠습니다. 독해로 갈게요. 독해는 이제 진정한 독해력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다뤄봤는데요. 많은 이제 외대부고 그 학생이 시험지를 허락해서 제가 항상 이 학생 거를 그냥 올리고 있는데 시험지가 한 장이 넘습니다. 한 장이 넘는 건 이제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고 그랬을 때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소설, 시, 수필, 뭐 회고록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장르가 들어가게 되고 그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인문, 뭐 경영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재밌을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저도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확인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은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 표현,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고, 크게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뭐, 보는 건데, 작가의 관점 등등을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긴 길죠. 시험 자체가 계속 길어요. 정확도랑 우리가 거시적 이해를 키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한 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A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뭐가 의미가 뭘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제가 문제를 다 잘랐는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C번, 이런 거, 인텔 게더링이 뭐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험, 외대보고는 변형은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에 관 지문이긴 한데 이거를 공부할 때 얼마나 시간을 쓸지도 이제 드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 시간이 조금 줄어들 테고 실제로 영어가 약할수록 이 엄청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읽을 게 산더미고 이 선생님도 다양하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는 막 헷갈리거든요. 이 지문이 뭐였었지? 이게 어디서 나왔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이 있어야 그거를 빠른 시간에 보고 다른 과목을 하겠죠. 영어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는 밑줄의 의미, 표현, 문장. 근데 이제 그 밑줄이 해석이면 안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일반고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해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드물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해받는 게 최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해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몇 개가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이렇게 준 다음에 A부터 E까지 밑줄이 몇 개가 그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맥상 어색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놓고 a few랑 few를 살짝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이 많으니까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이거를 외우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외우기는 어렵고 그러면 정말 읽어가면서 빨리빨리 독해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물론 연습도 많이 하고 일반고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리틀로 이제 내는 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의 의도 여기가 이제 보면은 전사고와 외고의 이제 전형적인 문제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작가의 의도, 글의 장치, 작가가 왜 앞부분에 그런 것을 놨을까 이런 것들 저희가 연습하면 되고 사실은 근데 해석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또 배우면 되긴 되니까. 근데 아니면 국어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때 해보면. 정확도, 대일외고 문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거 공부에 관 지문이에요. 근데 이 빈칸이 들어간 문장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아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틀려서 제가 항상 넣는데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으려면 내용도 다 알고 그럼 뭐 하나만 맞으면 되냐면 선지만 바르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선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nothing but을 몰라서 anything but을 몰라서 뭔가 헷갈리니까 이게 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해석이 진짜 정말 중요한 거죠. 이 해석 한 줄이 평소에는 전체적인 글을 읽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는 이제 아이의 실력이 뛰어났지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결국에 답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해석을 오히려 여름부터 우리가 연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거시적인 이해는 문제가 이제 길죠. 한영외고예요. 압도적으로 시험 어렵고 길고요. 한영외고에서 제가 특이한 점을 벌써 넘어갔네요.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논리력을 많이 물어봐요. 누구의 관점이 가장 잘 반영된 거, 작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 A는 공부에 관 지문인데 B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영외고 학생들은 항상 단어를 다시 하고 싶다고 1학년, 2학년 때 연락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르는 단어 나오고 선지에 모르는 단어 나오고 그래서 A 지문을 아무리 열심히 해가도 B 지문이 어렵고 근데 그 선지도 되게 길어요. 선지도 시험 이렇게 반바닥이 넘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풀 때 읽을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단어랑 문법부터 근데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 오히려. 네. 어법 갈게요. 어법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라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외대보고 하면서 문법 수업을 거의 안 해요. 사실 안 해요. 겨울에 이제 프리내신 할 때는 조금 했었는데 40문제가 나오면 2문제 나와요. 근데 그 2문제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 관계사 이거 조금 특이하다 기억하지? 야 이거 스위치 특이하다 기억하지라고 하면 알아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럴 때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 안 나오는 학교일수록
저희가 내신 때 문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 한영외고는 문법이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영외고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다 이제 한영외고만 갈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외고 안 간다가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바꿔요. 방향을 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준비하기에 좋은 시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원외고가 올해 시험지를 보고, 이제 올해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 와, 더 문법 시켜야겠다라고 더 느꼈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12PP로 쓰게 한 다음에 근거를 쓰는 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요. 여기서 틀린 거를 골라서 다르게 고친 다음에 근거 써라. 그럼 12PP를 쓰고 근거를 써야 돼요. 뭐 문법 용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근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시제를 바꾸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바꾸는 게 올해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대원외고라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자랑 살짝 넣어봤습니다. 연습하고 있다. 네. 이거 할게요. 외대부고에서는 문법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A, B, C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감이 있으면 맞는데, 근데 저희가 정말 체화를 해야 돼요. 체화가 뭐냐면, 제 학생이 틀렸어요. 학생한테 미안한데요. 아이가 이제 시험 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뒤에가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이렇게 약간 삐걱삐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느꼈죠. 정말 he 다음에 is 쓰고 you 다음에 are 쓰는 것처럼 모든 문법을 정말 찌르면 나오게 이거를 시켜야 시험에서 안 틀리는구나. 이거를 더더더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을 너무 싫어한다면 외고나 전사고에서는 좀 중요한 문법 위주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외고에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대세 쓰임이 나왔어요. 이거 일반고에서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세 쓰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세 문법적 쓰임, 문법 하나도 안 해가면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원외고라 하더라도 문법을 할 만큼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겨울이 되면서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서술형에 더 집중하게 될 텐데 그때 더 지금 체화한 것들이 많이 활용될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슬슬. 저희가 이번에 시즌 1은 문법 위주의 수업입니다. 문법이 70%가 되게 되고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세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1 전에 문법 설명 듣기에는 가장 자세한 시간이다. 그리고 제가 레벨 2도 하고 토요일에는 외고전사반 하는데 그 레벨 2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그 다음에 레벨 2 외고전사반에서는 외대부고 부교재를 조금 추가해서 독해를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 할 때 제가 이렇게 해요. 올해는 거의 안 쉬고 클리닉에 정말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안 쉰 것 같은데 안 보이시죠? 막 글씨 아이가 신나가지고 막 집에 간다고 막 써놓고 이렇게 갔어요. 좀 자율적으로 아이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가만히 두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어가 부족하다고 찾아오고 오늘도 이제 클리닉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찌르죠. 올래? 뭐 이렇게 해볼래? 이거 조금만 더 해볼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부터는 저희도 또 달려가지고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책 한 권을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여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